자, 이제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이제 뭘 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인데요. 여기 다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드시니까 1번만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1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제 이게 뭐냐? 이제 대체제부터 합시다. 대체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재화예요. 재화라는 건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 소비자들이 돈 내고 사는 거. 이걸 다 재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효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대체제가 뭐냐면 사이다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콜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이다 콜라는 다른 재화죠. 이게 사이다와 콜라는 뭐야? 청량 음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사이다를 소비하다. 근데 난 콜라가 더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이다하고 콜라가 있는데, 뭐 어느 걸 마셔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걸 마셔도 소비해도 무방해요.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땐 좀 마셨는데, 지금은 뭐 거의 입에 안 되죠. 그래서 사이다하고 콜라가 뭐야? 어느 걸 소비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무방하잖아요. 무방하다는 건 뭐냐면 효용이라고 그래요.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따가 이제 뭡니까? 5분 클릭 또는 이제 메일 정리할 때 이제 그 용어 해설할 때 또 하겠지만 효용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그 만족. 잘 써야 되겠죠? 만족이라고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요 만족. 요 만족을 뭐라고 그래요? 효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효용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효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이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그 만족을 효용이라고 그래요. 효용이 클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면 만족이 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하고 간짜장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짜장면 그러지 마시고요. 간짜장이 더 맛있잖아요. 효용이 더 크죠? 효용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 클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우리 브라보콘이 있죠. 여러분 브라보콘보다는 또는 월드콘 또는 브라보콘보다는 하겐다즈가 더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브라보콘보다는 하겐다즈가 더 효용이 큰 거예요. 효용이 크니까 가격이 더 비싸죠. 효용이 클수록 가격이 비싼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대체제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이다를 소비하든 콜라를 소비하든 효용이 같다 이거예요. 이걸 대체제라고 해요. 이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어느 걸 소비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사이다, 콜라, 환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다가 있고요. 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환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전부 다 청량 음료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우리 1,000원이라 합시다. 한 병에 1,000원이다. 가격이 다 1,000원이에요. 이런데 잘 보세요. 이 사이다가 가격이 얘만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이제 얼마냐면 가격의 변화율은 몇 프로냐? 20%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오. 이거 안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20%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수요자들이 100분이 계셨대요. 100명이 100개를 소비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항상 어디가 중요하다. 탄력성 나오면은 얘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수요량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격은 아래, 수요량은 위.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100명이 하나씩 소비하는데 200원 비싸잖아요. 얘네들은 1000원이잖아요. 근데 뭐 콜라를 소비하든 뭐 환타를 소비하든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얘네는 1000원이죠. 근데 얘는 1200원이잖아요. 비싸잖아요. 싼 데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싼 데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콜라나 환타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그래서 50명으로 이제 수요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간 거죠. 이렇게. 대체제로 이동한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수요량은 얼마나 변했느냐? 50% 변한 거예요. 몇 프로? 50%. 그럼 잘 보세요. 가격은 20% 변했죠. 수요량은 50% 변했잖아요. 이게 더 많이 변했죠? 그러면 이제 이 탄력성이라는 건 뭐죠?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이고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수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가수. 가수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가수다. 뭐 있잖아요. 나는 가수다. 근데 그 가수가 아니죠. 가는 뭐야? 가격의 변화율, 수는 수요량의 변화율. 그렇죠? 가수. 자꾸만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잘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가격은 몇 프로 변했어요? 20%. 수요량은 몇 프로 변했어요? 50%. 자, 여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위가 아래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크니까 뭐 이거 계산해 보면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렇죠? 2분의 5니까 2는 4, 2, 5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5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는 4, 2, 50이니까 2.5가 되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자, 위가 더 크죠? 그게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이다 가격에 대해서 요게 1번이죠. 가격이 1번이에요. 2번이 수요량이잖아요. 사이다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뭐야?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요. 사이다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탄력적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대체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없으면 없을수록 비탄력적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야? 탄력적이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개념을 잡기가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일단 탄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런 개념을 좀 잡으시면 돼요. 아래보다 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적이고 알겠죠?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따라서 사이다 가격에 대해서 사이다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뭐야?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다. 그러면 대체재가 많다라는 건 이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탄력적이 되고 선택의 폭이 좁을수록 대체재가 작을수록 비탄력적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 할 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제 지금 이게 수요를 했으니까요. 공급은 이제 거저 먹는 거예요. 자,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보세요. 가격이 1번이고 그렇죠? 이게 2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근데 아까 보면 가격과 공급량은 플러스 함수라고 그랬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나오죠? 그래서 분모는 뭐죠? 이게 이제 뭐야? 자꾸 분모를 하는데, 자, 이게 아래고, 이게 위니까. 위가 되죠? 그럼 아래가 뭐죠? 가격. 위는 뭐죠? 공급량의 변화율만 붙여주면 돼요. 따라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면 여기가 이제 여기 위니까 얘가 크면 1보다 크니까 탄력. 공급량의 변화율이 얘가 작으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같으면 분모 분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 같으면 1이니까 단위 탄력 똑같습니다.
수요하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수직이면 뭐야?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똑같아요. 0, 무한대. 자, SB를 보세요. 가파르죠? 대신 여기서는 우상향하죠. 왜? 공구곡선 우상향하니까. 가파르다, 비탄력, 완만하다, 탄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만드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아파트. 그렇죠? 공급의 뭐죠, 여러분?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가격 탄력성 1번. 맨 앞을 본다. 2번. 위, 아래 위라 해야죠. 아래, 위, 아파트. 그럼 아래가 뭐죠? 아파트. 아래, 아파트, 위, 아파트 써주고, 이렇게 가격 탄력성 앞을 본다. 아파트. 아래, 위, 아파트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3번이 뭐죠, 여러분? 3번이 어떻게 돼요? 공 하면 돼요. 이렇게. 공. 그럼 가가 뭐예요? 가격의 변화율, 공이 뭐야?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그럼 공식 됐죠? 별거 없죠? 보시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시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시험지에는. 이렇게 공식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위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얘가 크다, 1보다 크다, 탄력. 얘가 작다, 1보다 작다, 비탄력. 위아래 같다, 단위 탄력. 그러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은 이게 나와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이 나오는데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1번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1번만.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렇게 되어 있죠. 단기가 짧은 단자의 기간 기자, 짧은 기간, 장기는 길장자의 기간 기자예요. 짧은 기간, 긴 기간 이런 얘기예요. 짧은 기간이면 비탄력, 긴 기간이면 탄력. 이게 무슨 말이냐? 이쪽에 와갖고, 자, 이쪽 올게요. 이 상품을 생산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 햇반이라 하죠. 햇반, 새밥. 여러분, 새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쵸? 식은 밥이 있고, 햇반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식은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은 밥은 뭐 있고, 그 다음 햇반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햇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식은 밥은 뭐 시간 많이 필요 없죠. 있는 거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러면 식은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아주 짧죠. 그렇죠? 근데 햇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햇반은 새밥이요, 새밥. 새밥이요. 밥이라 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새밥. 요 밥을 먹으려면, 햇반을 먹으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되죠? 그럼 뭐 지금 집사람이 밥하는 거 보면은 새밥 먹으려면 뭐 1시간 정도 기다려야죠. 뭐 쌀을 해서 조금 약간 뭐 불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불린 다음에 하는 데는 한 20분 정도 걸리나?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 한 20분 걸려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쌀 씻고 좀 불려야 되잖아요. 불리는데 뭐 한 2, 30분 걸리고. 씻는 건 금방이고. 그러니까 불리는데 2, 30분, 그 다음에 하는데 한 2, 30분, 1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자 단기란 말이에요. 단기.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오르죠.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든지 가격이 오르면 이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장사꾼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시 말하면 원가가 일정할 때 가격이 오르면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많이 하고 싶은데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짝하고 만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상품을 신규 생산한다는 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깔짝 이렇게 해요. 깔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위가 아래보다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단기에서는 뭐야? 비탄력이구나. 그렇죠? 근데 탄력을 한번 해보면 가격이 똑같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래요. 뭐라고요? 장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긴 시간이 주어졌어요. 널널하게 공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충분한 시간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하면 할수록, 팔면 팔수록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커지죠. 그러니까 장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커지죠. 위가 더 크잖아요. 위가 크면 뭐라고 그래요? 탄력. 이렇게. 따라서 단기는 뭐야? 단기는 이렇게 되니까 뭐야? 비탄력. 장기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탄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이걸 한꺼번에 이제 지금 정리한 걸 좀 정리할게요. 요 XY 관계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한 방에 딱 끝내면은 X가 1번입니다. Y가 2번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다른 분들 강의하시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강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이렇게 훈련되면 아주 편합니다. 편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야? X는 뭐야? 아래. 탄력성 얘기하면 Y는 뭐야? 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접근해 갈 수 있다. 응용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예요. 가격.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아파트 수요량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죠. 무슨 말이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더 산다. 그 얘기예요. 왜요? 예산,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화수분에서 돈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수요 법칙이다.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더 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X, Y는 마이너스 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점. 여기가 뭐야? 가격. 그쵸? 여기는 뭐야? 수요량. 이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함수니까 뭐야? 우하향한다. 마이너스 함수는 그냥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라지 D를 써요. 라지 D가 뭐죠? 수요 곡선이 됩니다. 수요 곡선이 라지 D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우고,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급량이 됐어요. 이거는 뭐야? 공급량.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공급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급자. 자,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럼 원가가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 판매가가 가격이 오르면 땡큐죠. 왜요? 원가가 있는데 원가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가격이 100원에서 이제 120원, 150원으로 가격이 막 오른다 이거예요. 그럼 120원에서 100원 빼주니까 20원 남죠. 150원에서 100원 빼주니까 50원 남죠. 가격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거, 그게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오를 때가 땡큐예요. 가격이 내린다? 아,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물론 원가가 일정할 때 그 얘기입니다. 원가가 일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보통 건설회사들,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회사들이 공급자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원가가 일정할 때 가격이 오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어야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바람을 잡는단 말이죠. 펌프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막 펌프질을 하죠. 이제 특히 이제 신문들이 거기에 동원되죠. 그런 현상이 왕왕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바람을 잡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가격이 오른다라고 막 바람을 잡아야 이제 이제 가격이 오르게끔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장을 조작하는 거죠. 조작. 그러면 가격이 오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내리기를 원할까요?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회사들은 내리기를 원할까요? 오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공급자는 오르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가 일정할 때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윤이 작아지니까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 그럼 X와 Y가 플러스 함수죠?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XY가 플러스 함수니까 우상향이 나오고 마이너스 함수면 우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시장인데 시장이면 여기 거래량으로 바뀌는 거죠. 거래량 바뀌는 거고. 그렇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여기가 균형이잖아요. 20원 균형 가격 5개 균형 거래량. 그럼 요 20원이 뭐야? 균형 가격 요 5개를 균형 거래량. 그럼 20원 수준에선 수요량도 몇 개? 5개, 공급량도 5개. 이걸 뭐라 한다? 거래량이라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하면 이제 우리가 세로축은 뭐죠? 시장함이 이렇게 나와야 돼. 세로축은 뭐죠? 가격. 가로축은 뭐요? 거래량. 그리고 수요 곡선은 뭐야?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그렇죠? 이게 시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느냐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또는 공급이 변할 수가 있죠. 수요가 증가, 감소 또는 공급 증가, 감소를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이제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동안 올랐죠. 코로나 때 오르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실거래가가. 그 얘기는 뭡니까? 수요 공급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고 또는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테마 7인데요.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 이제 우리가 투자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초 입문 강의인데 왜 제가 수요 공급을 하고 투자론을 하느냐? 제가 이제 20년 넘게 수업을 해보니까요. 수험생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수요 공급, 탄력성, 그 다음에 투자론 여기입니다. 지금 배우는데 이 두 군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의 어떤 분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요, 진짜. 그러니 수요 공급, 탄력성 포기하고 투자론 포기하고 그럼
투자론에서 이제 6, 7개 나오고, 수익원금 탄력성에서 5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하면 12문제에 가까이 나와, 12문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냥. 계산 문제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안타깝죠. 그럼 거기서 반 이상은 맞춰야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투자는 뭐냐면, 이제 위험과 수익이에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라는 건 뭐야?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과 수익. 그러면 이제 위험은 뭐냐? 투자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위험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자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식, 부동산, 펀드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다루는 자산시장이라 하는데 좀 어렵게 뭐 금, 주식, 뭐 부동산, 펀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거예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는 건 뭐야? 위험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위험자산이, 위험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 이하더라 이거죠. 회수해서 보니까. 그럼 이건 뭐야? 원금은 뭐야? 없어졌잖아, 이게. 원금이 없어졌잖아요. 원금 손실이라고 그래요. 투자 원금. 투자 원금을 잃었단 말이죠. 회수해서 보니까. 만약에 7천만 원밖에 회수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날라갔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자산이라고 그래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펀드든 마찬가지예요. 예상 물론 수익률이 있겠지만 그게 달성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죠? 얼마든지 원금이 날아갈 수 있고 정말 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투자한 거 다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예컨대 주식이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 폐지되면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상장 폐지되는 것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이라 한 거고, 그 다음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수익이에요. 이제 수익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수익률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게요. 수익률이라는 건, 이렇게 슬래시를 딱 그으면 돼요. 이렇게 슬래시 그으면, 앞에 있는 건 위가 돼요. 여기 슬래시 그으면,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위가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읽어요? 슬래시라고 읽어요, 슬래시. 슬래시의 앞에 있는 게 뭐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수익률. 그러면 이제 분수식, 이게 율이나 비율 나왔다는 건 분수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율, 비율 하면 분수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수익률, 투자 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수익률이라는 게. 다시 한번 수익률이 뭐라고요? 투자 원금에서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에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주식을 이제 1억에 투자를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걸 매각을 했어요. 던졌단 말이에요. 던졌는데 던지니까 얼마가 들어오냐면 1억 1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1억 얼마야? 1천만 원이 들어왔대. 1억 1천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에 매입했어요? 1억. 던진 건 얼마야? 1억 1천. 그러면 요 1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1억은 원금이잖아요. 원금을 회수해야죠. 원금을 회수해야죠. 그쵸? 원금이죠. 이게. 원금을 회수하고 요 1천만 원 있죠? 요 1천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은 원금 회수 빼고 남은 거. 원금 회수 빼고 남은 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이 수익이다 그러면 안 돼요. 투자 원금은 빼야지. 상식이죠? 그래서 투자 원금을 빼주고 남은 게 수익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예요, 여러분? 수익은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몇 분의 1억 분의 1,000만 원이니까 0.1, 10%가 되죠. 수익률은 10%를 얻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자율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투자 원금에서. 그럼 이거 이자율 한번 해볼까요? 자, 이자율이 만약에 이자율이에요. 그럼 이자가 되니까 투자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좀 지우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지금 뭐 정기금 이자율이 보통 4%예요. 4%. 그러면 0.04라는 거죠. 4%가. 1년 만기 정기금 이자율이 4%입니다. 지금 1금융권에서. 1금융권이라는 건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4% 준단 말이야. 1년 예금하면. 그러면 자, 원금이 얼마? 1억을 예금하면 그렇죠? 예금하면 1억에 4%니까 얼마입니까? 10%면 1,000만 원이고 4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준다? 1억 만기가 되면 1억 4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만기가 되면. 그러면 1년 후에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1억 40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요건 원금이죠? 빠지고. 그럼 이자를 400만 원 줬잖아요. 그럼 여기 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억을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400만 원 준다. 1억 400만 원을 받는다고요. 만기가 되면. 근데 1억은 당연히 원금이니까 빠지고 수익은 이자는 요게 이자라는 얘기죠. 요 1억을 뭐라고 그래요? 원금이라 하죠. 뭐란다? 원금. 원금은 여기 있잖아. 원금. 당연한 거죠. 빼야죠. 그리고 이자가 요거 된다. 요거 이해되세요? 수익률 이제 알겠습니까? 예, 이게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수익률 됐고요. 결국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자산은 다 위험 자산이에요. 이제 안전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대부분의 자산들은 다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기 위해선 뭘 수반해야 돼요?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의 대상이 이제 주식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하면 뭐야?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노리고 배팅을 하는데 당연히 위험을 수반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이제 영끌에서 투자했다가 이제 낭패 보신 분들 많죠.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위험에 직면한 거죠. 원금 손실이 되니까. 자,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 먼저 할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 들어오는 돈하고 현금 유출, 나가는 돈이에요. 입이 뭐냐면 들어온다. 출이 뭐야?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현금 유입이라고 하고요. 나가는 돈을 현금 유출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합쳐서 용어하는 거예요. 합쳐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 하면 뭐가 알아야 돼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현금 흐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현금 유입과 유출로부터 예상 현금 흐름으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이런 이제 이 상가에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 상가가 항상 이제 수익률은 어때요? 분모는 뭐죠? 투자 원금. 투자 원금이죠. 분의 뭐야? 수익이잖아요. 일단 임대 수익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투자 원금이 이게 10억인데 보통 상가 투자를 하면 10억 정도 배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요 상가에서 얻는 월세 수입이 있잖아요. 월세가 있잖아요.
한 달에 뭐야? 500만 원이다 이거야.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 이자율도 뭐죠? 1년이죠. 아무 말 없으면은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아무 말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죠. 이자율은 뭐야? 1년. 1년이면 연리라 하죠. 그래서 수익률은 뭐야? 아무 말 없으면 뭐야? 1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억을 만약 이 상가에다 투자하게 되면 지금 월세가 500씩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 얼마 나와요? 500 나온대요. 500에 10이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이네요.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기는 거죠. 월세가 뭐죠? 수익이죠. 월세가. 그러면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이면 너무 많네. 이거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요. 6천만 원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0억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0억이니까 10억에 10%가 1억이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야? 6%가 되겠네, 6%.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몇 프로야? 6%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직 투자 안 했어요. 투자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임대 수익률이라고.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이니까 이게 임대 수익률 이렇게 되죠. 그럼 예상 임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몇 프로야? 6%. 그러면 10억을 배팅을 하게 되면 6%의 임대 수익이 1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대한다는 얘기죠. 아직 안 했어요, 나는. 아직 안 했는데, 자,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억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월세가 얼마입니까? 예, 한 달에 500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500 곱하기 12 하면 6천만 원 되죠? 그래서 10억분의 6천만 원에서 몇 프로? 6%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예상된 현금 유입이 얼마야? 6천만 원. 현금 유출은 얼마야? 여기 와서 현금 유입은 얼마야? 6천만 원. 현금 유출은 얼마야? 10억. 그래서 계산한 게 뭐야? 6%. 6%가 뭐죠?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구 수익률인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수익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자, 읽어드릴게요.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자가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대야 최소야. 최소의 수익률. 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최대한의 수익률 무조건 틀린 거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여기 나왔죠? 요구 수익률이죠? 최소한의 수익률이잖아요. 최소한의. 여기 시옷이죠? 여기 시옷.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요구하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뭐라고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게 뭐요? 이제 요거 수익률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됐고, 그러면 요 두 개,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요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인플레이율을 하면 어려우니까 인플레이율은 조금 기본수 할 때 할게요. 놔두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용어 설명할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예? 자꾸만 부담스러운 거 하는 거는 뭐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린애가 이제 이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때는 갈비를 줄 수가 없다. 이가 안 났으니까. 이가 없잖아요. 그한테 한우 소갈비 줘봤자 먹을 수는 없잖아. 이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야? 이유식을 주는 거죠. 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가 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한우를 먹이면 이제 그냥 엄청 좋아하겠죠. 그냥 입에서 녹으니까. 얘를 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기초인문 강의는 여러분들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직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유식으로 이제 일단은 건강을 지켜야 되고, 이가 나면 그때는 이제 갈비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조금 어려운 거는 기본소나 또는 심화 강의할 때 하고, 지금은
인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본다 할까요?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요것만 알고 계셔도 아주 뭐 충분히 문제들이 풀립니다. 이게 공부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 얘기 그만하고. 자, 그럼 무위험률은 뭐고 위험 할증률은 뭐냐? 무위험률 뭐라고 그래요?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이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정기금 이자율이 나오고 국공채 이자율이 나왔어요. 그럼 무위험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라는 게 같은 말이 뭐냐면 무위험. 위험이 없는 자산이다 이거예요. 이 안전자산, 이 무위험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용어예요. 그래서 위험이 없을 무자, 없는 자산. 이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가 지급보증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부가 지급보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게 국공채 아닙니까? 국공채요. 국채라는 건 이제 국가가 발행했다는 얘기고요. 공채라는 건 공사가 발행했다는 얘기인데, 공사는 국가가 어떻게 돼요? 자본금을 지분을 대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공사잖아요. 한국전력공사, 한전. 그렇죠, 여러분? 이 한전이 대표적인 뭐야? 공사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렇죠? 그 다음에 LH공사, SH공사 들어보셨죠? 이런 공사는 전부 다 뭐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건 공기업이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발행한 걸 뭐라고 그래요? 국채. 공사가 발행한 걸 뭐라고 그래요? 공채. 국공채는 누가 책임져요? 정부가 책임을 져요, 이거. 그 다음에 뭐야?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누가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책임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공채나 정기예금은 무위험자산, 안전자산이에요. 정부가 보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위험이 원금 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보증한다.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그럼 여기도 국공채도 어떻게 돼요? 이자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 이자를 이 국공채나 정기금의 이자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자, 정기금 보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뒤집어져서 예외적인 현상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지금 현재 시장 생각하면 안 돼요. 원칙은 이래요. 지금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칙은 만약에 1년 만기 예금을 4%를 주면, 정기이자는 얘는 4.2%, 얘는 4.5%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국채다. 국채가 1년 만기가 만약에 4%다. 그러면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얘는 1년짜리니까 내가 1년짜리 정기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면 나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원금 회수할 때까지. 그래서 4% 이자 주는 거예요. 2년짜리 투자하면 2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4.2% 주고 3년이면 4.5% 줘요.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전부 다 뭐야? 이게 1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기다림에 대한 대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위험률 나오면은 안전자산의 이자율, 그래서 정기금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이 나오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국채나 공채가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발행자인 공사가,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정기금에 그것도 5천만 원 이하로 해야 돼요.
정기금에 투자하거나 예금하거나 아니면 뭐야? 국채나 공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우려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기금보다 요즘 국공채가 더 낫거든요. 이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국채나 공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종잣돈이라 하죠. 이게 여윳돈이 있으면은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잘못 투자하면 또 원금 손실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자산이 정기금이나 또는 뭐야? 국공채. 그러니까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저축은행들,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위험이 좀 크긴 하지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자를 좀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해야 돼요. 뭐 한 4,500이나 4,700 정도. 뭐 2금융권이 이자가 더 많이 주니까. 아니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도 국공채다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국공채 투자하는 건 이제 증권회사에 가입,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부동산 학교로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외우면은 소용없어요, 이거. 왜냐면 자꾸만 말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외울 건 외워야 되는데 어지간한 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냐면 위험 할증률이라는 건데 이건 위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대가. 이걸 뭐라 그래요? 위험, 대가, 할증 또는 대가. 그래서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대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위험에 대한 대가가. 이게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예요. 위험 대가 또는 위험 할증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은 할 일이 없죠.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여기 A라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위험이 큰 겁니다. 막 공실 나오면은 자 여기 보세요. 공실 나오면 말짱 꽝해 이거. 그럼 막 원금 막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임대수익이 많이 났으니까요. 공실이 나왔다라는 거. 그럼 공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 10억 투자했는데 이거 헐값에 매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 상가 위험이 크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정기금이 있대요. 정기금. 국채라 합시다. 국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 국채가 있는데 얘가 4% 준대요. 그러면 이 투자자 갑이 있잖아요. 갑이 이 상가에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뭐라고 그랬죠? 요구 수익률. 그렇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4%를 무위험률 여기 있잖아요. 4%. 4%를 깔고 가는 거예요. 4%보다는 얘가 많이 나와야죠. 위험 자산이니까. 만약에 4%도 안 나온다? 여기다 안 하죠. 여기다 하지. 그렇잖아요. 다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 위험 할증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 자산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2%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뭐야? 이거 1%를 합시다. 이게 1%다. 그렇죠? 그럼 몇 프로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위험률, 요거는 위험할증률 이렇게. 알았죠? 요게 무위험률, 그 다음에 위험할증률 5%죠? 그 다음에 상가 아까 했죠? 그래서 10억을 배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 나오잖아요. 6%잖아요. 6%는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얼마야? 6%. 그렇죠? 그럼 얘가 크잖아요, 이렇게. 여기 얘가 더 크죠? 요구 수익률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합니다. 왜?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6%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가 4%가 기대된대요. 그러면 부동화 이렇게 되죠? 요구 수익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상가에다 하시겠어요? 국채에다 하시겠어요? 국채나 상가나 수익률이 같다고 한다. 여기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기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 이쪽에 와서 자, 요구 수익이 지금 몇 프로예요? 5%죠?
5%인데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야? 6%다. 그죠? 6%다. 요거. 그럼 어떻게 해? 선택. 얘가 4%다. 자, 이 경우에요. 그럼 기각이죠? 이 위험자산이겠어요? 무위험자산 여기 있는데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그래서 선택 기각. 되고 실현 수익률은 뭐냐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현 수익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으면 요구 수익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